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7% 상승으로 크게 둔화됐지만 식품과 휘발유, 주거비 등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는 아직도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탈환함에 따라 물가 급등과 불경기에 따른 부양 체크 등 연방 지원은 상당 기간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마라라고에서 특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 투쟁에서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고기와 치즈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7% 상승으로 크게 둔화됐지만 식품과 휘발유, 주거비 등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는 아직도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지만 서민 생활고는 상당 기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에너지와 주거 비용 등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상세히 전한 각 품목별 소비자 물가를 보면 서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등 주거비, 교통비 등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급등해 있습니다. 석 달 연속 내렸던 휘발유 값은 10월에 다시 4% 올라 전년보다 17.5%나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시키고 있는 전체 식품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에도 0.6% 올라 전년에 비해 10.9%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먹기 위한 그로서리 스토어의 식품 가격은 한 달간 0.4% 올라 전년에 비해 12.4%나 높은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식비는 한 달에 0.9%, 전년보다 8.6% 올라 있습니다. 특히 치킨 가격은 10월에 1.3% 떨어진 반면 달걀값은 12개 한 줄에 3달러 42센트로 1년 전에 1달러 82센트에서 근 2배나 급등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6.9% 오른 주거비에서 매달 오르고 있는 렌트비가 10월 한 달 동안에도 0.7% 더 올라 1년간 7.5%나 뛰었으며 전기료는 1년 전보다 14.1% 올랐습니다. 교통비에서 중고차 가격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10월 한 달 2.4% 하락한 반면 새차 가격은 0.4% 더 올라 1년 전에 비해 8.4% 비싼 수준입니다. 더욱이 항공료는 소폭 내렸다고 하지만 1년 전보다 무려 43%나 급등해 있습니다. 그나마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이 10월부터 앞당겨 일찍 시작되는 바람에 전자제품 가격이 많이 인하됐는데 1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은 23%, 텔레비전 세트는 16.5%, 컴퓨터는 3.1% 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들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의 다수는 물가 잡기에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도 전체 소비자 물가가 7.7%로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인데다가 장바구니 물가, 에너지 가격, 주거비 등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 상당 기간 생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탈환함에 따라 물가 급등과 불경기에 따른 부양 체크 등 연방 지원은 상당 기간 물 건너 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의 퍼붓기와 세금 인상을 모두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어 미국민 63%나 원하고 있는 부양 체크 등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은 극심한 불경기 추락 이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예상보다는 적은 의석수지만 연방 하원부터 탈환함에 따라 워싱턴 정치와 경제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은 더 크고 큰 정부는 이제 끝났다며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예산과 정책부터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이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국 유권자 63%나 강하게 요구했던 물가급등 연방 지원 체크는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중간선거를 눈앞에 둔 10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63%나 물가급등에 대처하도록 연방 차원의 릴리프 체크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정책 때문에 물가급등을 불러왔다고 비난해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 와중에 추가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강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대신에 민주당이 해내지 못한 미국 석유업계의 오일 생산을 최대화시켜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산 상품 생산도 독려하는 것으로 물가 잡기와 서민 생활고 해소에 지원하고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부시 공화당 시절에는 대불경기에 빠지자 개인 $600, 부부 $1200씩의 부양 체크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어 내년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재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내년 초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놓고 바이든 민주당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월에 31조 달러를 넘어서 현재 국가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를 내년 2월경에는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이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적자를 감축해야만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새해 첫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경기 침체기에 유권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렵고 지나친 정부 지출 삭감은 불경기를 더 극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어 바이든 민주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마라라고에서 특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모들과 상당수 공화당 인사들은 12월 6일 실시되는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 이후로 발표를 미루라고 권고하고 있어 강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연기설이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특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마러라고에서 내놓을 특별 발표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지원 유세에서 자신의 재출마와 백악관 탈환이 임박해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발표를 시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민주당의 저항에 부딪혀 매우 약해진 것으로 드러난 데다가 그 요인의 하나가 트럼프라는 지적이 일어 발표 연기설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전폭 지원한 후보들 가운데 펜실베니아 메멧 오즈 후보 등은 낙선했고 조지아의 허셀 워커 후보도 고전한 끝에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됐지만 재출마 발표를 강행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상당수 참모들과 공화당 인사들이 적어도 재출마 특별 발표를 12월 6일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마음을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 내에서 반 트럼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재출마 발표를 강행한다면 12월 6일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그가 전폭 지지해온 허셀 워커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백악관 탈환을 열망하는 지지자들과 트럼프의 재출마를 강력히 반대하는 정통 공화당원들로 거의 반분돼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며 재출마를 강행하더라도 공화당 경선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는 보장도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안 인물들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더욱 급부상해 선두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으며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출마를 발표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를 막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 투쟁에서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탕감 신청서 접수를 중지하고 이미 제출한 2,600만 명 이상의 탕감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 투쟁에서 승소 시 신속하게 실제 탕감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 투쟁이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을 얻어내고 있어 미국민 4천만 명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방 지방법원들의 1심 재판에서는 현재까지 합법과 불법 판결이 한 번씩 나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본안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으나 일단 탕감 조치의 시행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천만 명에 대해 학자융자금 빚을 $10,000 내지 $20,000씩 실제로 탕감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미 2,600만 명 이상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0일 늦게 보수단체가 제소한 소송에서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상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 행정 권력만으로 강행하려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앞서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헨리 오츠레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6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소한 소송에서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각 주에 피해를 입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를 맡은 제8 연방항소법원은 본안 소송이 다뤄지는 동안 탕감 조치의 실제 시행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부터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 신청서 접수를 중지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미 제출한 2,600만 명 이상의 탕감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 투쟁에서 승소하면 신속하게 실제 탕감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판사들일지라도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했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같은 공화당 출신이지만은 조지 W. 부시에 의해 지명된 헨리 오트레이 판사는 합법, 도널드 트럼프 시절 지명된 마크 피트먼 판사는 불법 판결을 내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보수파 대법관들의 입장도 엇갈려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리스테리아 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고기와 치즈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 6개 주에 걸쳐 고기와 치즈를 통해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돼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줬는데요. 특히 이 리스테리아균은 태아에게 치명적이어서 임산부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와 치즈 섭취를 중단하라고 CDC는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고기와 치즈를 통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피해가 커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음식 섭취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DC가 26일 웹사이트에 올린 경고문을 통해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들에게 고기와 치즈를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하면서 경각심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오염된 육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 등이 동반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재까지 리스테리아균에 의해 미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입원했으며 또 유산의 원인이 된 리스테리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에 취약한 일부 사람들은 어떤 식품점에서든 고기나 치즈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연방보건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도 치료 없이 회복이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나 신생아,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매년 약 1,600명의 미국인들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고 약 26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와 이 균에 오염된 생고기를 요리하면서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류는 반드시 가열하고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조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센 불에 익힌 육류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